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좋아진다?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군대를 모으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간절함을 하소연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사정 등을 보면서 젤렌스키를 지지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며, 이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정치인 그리고 유명 인사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는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말이죠. 제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고 하도 일으킨 나라가 절대적으로 잘못을 한 것은 맞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젤렌스키의 정치와 포퓰리즘, 어쩌면 선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상황을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한편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면 나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숙이는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유지를 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도 없을 뿐더러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로도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지지를 받았던 젤렌스키는 어느새 나라를 말아먹은 대통령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더 이상 선과 악을 가리키는 전쟁을 넘어서게 되어버렸으며, 애초에 우리가 접했었던 기사들은 러시아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사보다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 부정부패가 가장 높은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이었던 것도 우리는 간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으니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을 계속하고 있고 원래부터 경제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좋아질 때가 됐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을까요? 한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라는 동일한 연방 국가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로 자리를 잡았고, 러시아는 이를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을 간주하여 오고 있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크림반도의 병합 이후 양국 간의 긴장은 급격하게 고조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힘을 지원받기 위해 가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하였고, 러시아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 예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토는 확장이 되고 러시아를 더 크게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나토라는 것은 러시아와 그 외의 서방 유럽 간의 전략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큰 시발점이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의 경우는 2021년과에 대비하여 4분의 1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22년에 발생을 하였고 그 이후 처음으로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보다 건강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24년에 GDP 성장률이 4%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5년에는 4.3%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화는 안정적인 상태이기도 하며 현재 13.5%의 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30개월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는 하락을 막기 위해서 23%까지 금리를 인상하기도 있기도 하며, 은행 시스템은 취약하기도 하고 25년 GDP 경쟁 성장률은 0.5%에서 1.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라고 본다면 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진 가운데 국가가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1,400만 명의 사람들은 집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러시아는 흑해 항구를 봉쇄하기도 하며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군사적 목표에 종속되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였으며 전쟁 후 22년 상반기부터 공공적자의 절반을 충당하면서 엄격한 자본 통제를 실시하며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면서 혹은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격퇴하기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경제적 신용과 신뢰가 처음에 비하여서는 전쟁 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을 하였고 이에 GDP는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전쟁을 중지하기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시 곡물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고 중앙은행은 다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23년이 찾아왔고 우크라이나는 IMF와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보유고가 회복을 되기 시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본 통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공급 지출은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우크라이나는 외화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였으며 지금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좋아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 비하여 조금 나아진 정도인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와 비교를 한다면 경제는 아직 전력, 인력, 그리고 자금난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시작이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엄청난 전력량에 빠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식품 생산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였고 말이죠. 하지만 전쟁 초기보다는 현 상황은 조금 완화가 되어 전력량은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노동력에 있어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2년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노동 인구수가 1,300만 명으로 5분의 1 이상 감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우크라이나는 경제 담당 부서 쪽과 국방부 쪽에서 병력 동원 문제를 놓으면서 갈등을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쉬운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산업조차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그렇게 보호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입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5년 예산 적자는 GDP의 20%를 육박을 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와 있으며 G7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500의 규모의 부채 패키지를 합의를 했긴 했지만 이것 또한 러시아에게 진 빚을 갚는 데 할당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재정적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정권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도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경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단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비교를 했을 때 러시아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딱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 전쟁에서도 우세를 띠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땅을 뺏겨도 괜찮으니 전쟁을 그만하고 싶어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고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전을 시키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말을 믿는다면 아마 1월 20일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은 종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영토 때문에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 영토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하며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도 교환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문제 등의 개선 사항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완료가 되어야지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든지 전쟁을 멈출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임기가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은 말이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영토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영토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대로 전쟁 끝하면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쟁이 끝날 텐데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현 상황으로 전쟁이 끝이 난다면 러시아에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기로 하긴 했으니 우크라이나가 원해서 러시아가 원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